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짱 좋았어요. 아마 15, 6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따뜻해서 보니까 덥습니다. 보니까 뭐 젊은 그 쌩쌩한 놈들 보니까 빤스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놈도 있고 뭐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싱싱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라고 강조하시냐 이게요. 아니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치느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아주 수준이 높아요. 질문이 수준이 높은 질문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일단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모든 의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면역력이란 건 뭐냐면 이건 체온입니다. 체온이 36.5도보다 낮다는 거예요. 36.5도에서 37.2도를 유지했는데 이거보다 낮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낮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뭔가 좀 치유하려고 노력할 때 치유 활동을 하면 어찌 보면 뭐 생명 활동이죠. 생명 활동을 할 때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머리가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뭐 어쩌고 발열 부종 통증을 포함해서 갑자기 머리가 띵하더니 어지럽다니 춥다니 뭐 별의별 증상들이 다 나타나. 어쨌든 이런 불편한 증상들은 내 몸속에서 뭔가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그 자체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치유 반응 중에 하나가 불편한 증상이다.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파야 낫는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 이게 치유 반응이니까 요거를 잘 하도록 노력해야 돼. 운동을 하든지 뭔가 운동을 또 해서 뭐 맨발을 하든지 뭔가 요걸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좋은 섭생 또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세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자연 치유력 또는 자연 요능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런데 이 약은 이런 치유 노력, 이 좋은 섭생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약이 우리 불편한 증상 이런 건강 식을 통해서 열심히 뭔가라고 하는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거야. 뭐가? 약이. 그러면 약을 줄이든지 끊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을 못 끊습니다. 왜 약을 못 끊고 계속 약을 먹느냐 하는 거야. 계속 약을 먹는 이유. 여기 요 불편한 증상, 불편 증상을 해소하려고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려고 약을 계속 먹는 거야. 그 약이 우리 몸속에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지는 생각이 없어. 두 번째는 의사가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으면 악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약을 계속 먹는 거야.
근데 우리 몸 내부는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화딱 지났을 때,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 비교, 욕심 말씀, 뭔가 그냥 이빨이 열받았을 때, 그때 증상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질 났다. 성질 나면 우리 몸속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어쨌든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로 돼요. 뭐가? 약을 먹으면. 그러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게 있듯이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가 했어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하나는 심박동이 빨라집니다. 이걸 갖다가 심계항진 증상, 즉 가슴이 벌렁벌렁 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여기 교감신경이 있고 하나는 부교감신경. 요 교감신경은 불안, 초조, 긴장,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데 요거는 성질이 느긋한 거야. 또 혈관이 늘어져요. 혈관이 이완돼. 그래서 저녁에 휴식하는 거야. 교감신경은 주관 상태, 저녁에는 부교감 상태로 우리 몸이 기립가이가 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서카디언 리듬이 그렇게 생체 시계가 만들고 있습니다. 주야간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주간과 같이 눈을 뜨고 있고 성질난 채로 교감신경의 이러한 우위, 밤에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핸드폰 보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교감신경 우위에 있어서 혈관이 수축된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 생기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설사, 변비, 불면증, 권태감, 수족냉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생기면 몸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즉 정신 양에 의해서 육신, 몸이 망가지면 음도 망가진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육신도 흐트러진다. 그 얘기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양에 의해서 음이 변화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물을 계속 복용 시 약을 복용 시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혈류 장애가 생깁니다. 그럼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혈류 장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근데 이걸 공급받지 못하는 거야. 공급받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이 배출, 노폐물 배출도 못해요.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도 못하지만 노폐물을 배출하지도 못해. 그러면 더 이중으로다가 곱빼기로다가 순환장애가 생겨. 대사장애가 생겨. 그러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자동적으로 생겨. 두 번째, 이건 가리구가 증가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파괴됩니다. 여기 항상 긴장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가 유지되면 과립구가 증가되고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이게 조직을 파괴해요. 그러면 장내 조직이 파괴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염증입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과립구가 증가돼서 조직이 파괴되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급성 폐렴, 급성 맹장염, 그 다음에 위염, 간염, 췌장염, 화농성 염증이 생겨. 무섭잖아요. 세 번째, 림프구가 감소되는 거지.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돼요. 그러면 만병의 근원인데 면역력이 저하지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 과립구와 림프구가 있어요. 주간에는 과립구, 야간에는 림프구가 많아야 돼. 이것도 기량작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림프구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담석, 신장 결석, 티눈이 잘 생겨요. 그리고 이 림프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퍼포린, 그 다음에 크렌자임 이런 것들이 분비돼서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그 암세포를 파괴하지 못하니까 림프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왜? 약 때문에. 일반 약을 먹으면서 또 무서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이냐? 소염 진통제. 그죠? 또 하나 스테로이드입니다.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죠. 해열 진통제.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몰핀. 이렇게 세 개가 소염 진통제 씁니다. 여기서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진통제 하나만 알아봅니다. 비스테로이드. 여기 보면 아스피린, 그 다음에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이런 약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을 먹으면 이게 교감신경을 또 바짝 세우는 거야. 교감신경을 그리지 않아도 지금 이만큼 돼 있는데 이런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비스테로이드계 이 약을 먹으면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러면 교감신경이 있다면 혈관이 바짝 쪼그라들겠지. 그럼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다양한 질병이 생겨. 그게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자연 치유할 때는 발열, 그 다음에 부종, 통증이 생긴다 그랬죠. 이것은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 새로 생겨서 이게 혈관 늘리고 혈액량을 늘릴 때 발열, 부종, 통증 셋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약이 이 프로스타그란딘의 이런 활동을 억제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 자연 치유를 못하는 거지. 물론 여기에 SCFA, 여기서 부티르산, 여기 지금 어디 있어? 여기 과립구가 많아지면서 조직 파괴된 이 조직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게 부티르산이야. 이 부티르산이 생성하지 못하게 하니까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지각신경이 마비돼서 통증을 몰라요. 또 발열이 있는 거 열이 내려가. 왜? 여기 발열, 이걸 프로스타그란딘을 기능을 못하니까 열이 내려가. 그 다음에 통증 알질 못하는 거지. 이게 소염 진통제의 효과야. 근데 이 소염 진통제가 우리 몸에 이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 이거를 억제하니까 지는 편해. 당장 통증이나 발열이 없어지니까 편하지만 속은 죽어갑니다. 이 프로스타그란딘이 이 교감신경의 이러한 그 활동을 또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놈들이 약이 더 세서 프로스타그란딘을 활동을 억제하니까 역으로 치유는 끝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약을 계속적으로 먹으면 자연 치유력은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불가입니다. 불가. 병을 못 고칩니다. 두 번째는 노쇠, 병이 점점 들어. 그 다음에
노화는 가속화입니다. 가속화. 더 빨리 늙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야? 생명이 단축되는 거지. 수명이 단축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우리 이 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도 생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SCFA, 이거 아세트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이 부티르산이 이 찢어지고 깨지고 찌그러진 걸 복구해야 되는데 그 복구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약을 끊지 않고는 절대 병을 못 고쳐요. 오늘 또 침 튀겼습니다.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치는 이유, 약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치는 이유를 설명드렸으니 가능하면 약 끊고 자연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최고가 생식입니다. SCFA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화이팅!